여기는 대성그룹 안 회장의 집. 예쁘죠?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가 봐요. 안 회장의 간병인을 구하기 위해 둘째 며느리 아진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앙리 마티스 그림 같은데. 마티스 그림 맞아요. 그죠? 그림 좋아하세요? 그냥 뭐 보는 것만 좋아해요. 풍기는 촌티나는 외모와는 다르게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신 박복자 아주머니. 이것도 사모님이 고르신 거예요? 맞아요. 몬드리안 좋아하세요? 네. 지는 그 몬드리안보다는 칸딘스키가 쪼개도 낫더라고요. 저기 저 사모님 지가 잘 모시겠구먼요. 병원에서 이 약으로 회장님 몸을 고치면 지는 회장님 맹을 정성으로다가 고쳐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녀의 착한 심성이었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시게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럼 그만큼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그럼 지 채용된 건가요? 네. 지가 여기 상주하면 안 될까요?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일을 그 직장 개념으로다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방금 전에 순박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미친 반전을 선사하는 복자 아주머니. 사실 그녀가 이 일을 계획한 것은 3개월 전부터였었죠. 쭉. 헬스장 청소를 하다 우연히 안 회장을 알게 된 복자. 그 집 아들 둘이가 신통치 않대. 큰아들은 주먹질로 사람 하나 망가뜨려가지고 미국으로 쫓겨났고 그 집 작은 아들이 회사 실세인데 거기도 신통치 않은가 봐. 너 얘기했냐? 집에서 간병할 요양사 구하라고. 안 회장의 트레이너이자 같은 고아원 출신 구봉철과 이 일을 꾸미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살이야? 72년생이니까 45이요. 이쁘냐? 이뻐서 뭐하게 아버지? 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그분 성품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아버님. 안 이쁘구만. 안 회장은 자수성가한 능력 있는 기업가였지만 자식 농사는 그야말로 폭삭 망한 상태였었는데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기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자식은 이제 내 호적에서 파낸다. 내가 붙인 사람을 지 손으로 죽였다. 날 죽일 수도 있는 새끼야. 아니에요, 아버지 오해십니다. 그건 사고였고요. 아무튼 장남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대형 사고를 쳐 내쳐지고 근데 뭔가 배운 사람 같아. 마티스랑 칸딘스키를 알더라고. 마티스 칸딘스키? 개종류니? 새로 나온 위스키니? 화가다, 화가. 화가 이름이 그게 뭐야 정체성 없게. 그나마 회사에 붙어있는 둘째 재석은 사업에 관심은커녕 지적 수준이 심히 의심되는 신통치 않은 아들이었죠. 나 오줌 마려. 이렇다 할 똘똘한 자식이 없는 안 회장에게 그나마 행운인 것은 통찰력과 현명함을 겸비한 아진을 둘째 며느리로 두고 있다는 점이었었죠. 오늘은 최고의 스튜어디스였던 우아진 선배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항공사 모델이자 승무원이었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아진. 결혼 후 아진은 안으로는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이 작가 성향은 어때요? 앤디 워홀이나 리히텐슈타인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팝아트 작가가 협회에 가입된 사람만 50명이 넘어요. 자기 고집은 있는 작가죠. 장담합니다. 밖으로는 능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선견지명을 가진 투자가였었죠.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제 첫 고객이 돼주셔서 영광이에요. 저 윤성희 작가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날 때 따님 미술 지도해드려요. 정말요? 저기 그림이야만 하지. 앞으로 10년 안에 팝아트계 우리나라 최고 작가가 될 거야. 두고 봐. 철딱선이 없는 바보 온달 남편 재석을 왕자로 만들기 위해 아진은 내조 역시 완벽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큰일이네. 남편 바람나겠다. 그래서 뭐 어째야 돼요. 자기 남편 관상을 바꿔야 돼. 수양받은 눈썹이지 자기 남편. 얼마 전 타로술사의 조언대로 내가 대체 왜 이걸 해야 되니? 당신
출세한데 돈이 딱 들어와서 안 나갔네. 재석에게 철벽방어 문신까지 곱게 해주게 됩니다. 다음 날 안회장 댁에 첫 출근한 복자. 처음 뵙겠어요. 그녀에게 큰 걸림돌이 될 첫째 며느리 박주미를 만나게 되죠. 주민등 녹통본 가져왔어요? 예. 작은 사모님 드릴게요. 한때 소문난 남봉꾼이었던 안회장. 도와드릴게. 벌써 아버님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벌써라뇨. 그 작은 사모님하고 근로계약할 때 오늘 아침 7시부터 하는 걸로다가 얘기 다 마쳤는데 지는 회장님 방에 딸려 회장님 화장실을 쓸게요. 안 됩니다, 그건. 집안에 화장실이 6개나 있어요. 지는요 회장님 잘 모시고 싶어요. 지를 너무 아랫사람 대하는 매물로다가 대하시면 지가 진심을 다해 회장님을 보필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복자가 꺼림직한 박주미. 아줌마 위아래 없어? 누가 위란 거예요? 대체? 지금 볼 일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겠구먼요. 무슨 일이야 대체? 첫날부터 생쇼하는 복자에게서 뭔지 모를 선수의 냄새가 느껴지는데 지가 그 2층 화장실 쓰겄다고 올라갔다가 그만. 아니 화장실은 내 방에도 있는데 왜 2층까지 올라가서 이소라냐? 지가 2층 화장실 쓸게요. 사람 똥에 위아래가 어디 있어? 아니, 그건 곱게 나이 들어. 남편이 진 죄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주민은 안회장에게 쓴소리만 듣게 되죠. 안녕, 안녕. 아진이 열리는 브런치 모임 멤버들은 모두 잘 나가는 강남 사모님들이었는데요. 그 여자 남편이야. 그 아울렛 사장이. 뭐 공동투자겠지. 글이 있어 보이진 않았잖아. 강남에서 소문난 성형외과 원장 장성수의 부인 차기옥. 부평에 새로 생긴 명품샵 가봤어요? 레지던스 호텔 그랑프리 사장 서문탁의 부인 김효주. 아유, 눈썹 진하게 그려서 남편 바람 막으면 대한민국 남자들 눈썹보다 짱구 눈썹 떼야겠네. 장은 어머니는 남편이 바람 절대 안 필 것 같으세요? 전직 프로골퍼로 지금은 임대사업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김봉식의 부인 오경희. 모두 준재벌급 부유층 인사들이었죠. 지우 엄마 정말 대단하다. 남편 눈썹 문신을 정말 해준 거야? 사전에 막아야죠. 남자는 두 종류야. 바람 피는 남자, 바람 피고 싶은 남자. 두 종류에 국한된 인간 집단들이 몰려온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바람피는 남자. 우리 끝나고 저녁이나 같이 할까? 그래 그럼 끝나고 콜라파스 기다리는 걸로. 성형외과 원장 장성수는 오경이와 내연 관계였었고 또 서문탁이랑 그 레지던스 사장이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애인 있다는 소리를 아주 자랑처럼 하더라. 서문탁은 아예 당당하게 바람피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혹시 장 원장은 그런 소리 안 해? 아니 그냥 그 정력 강해지는 약 소개해준다는 소리만 하던데 그게 애인 있다는 소리지. 그게 왜 애인 있단 소리야? 설마 그걸 마누라 위해서 그러겠니? 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언니 개인적으로 도와줘요. 비서. 어머, 비서요? 암튼 마치면 전화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보세요? 알았어, 그럴게. 빨리 가봐. 진이 지금 가봐야 된다고. 당신이 좀 가봐. 그리고 아진의 남편 재석까지 조만간 바람피는 남자로 입성하게 될 듯 보였죠. 아니, 진희 씨가 아진 언니가 올 거라고 해서 제가 같이 먹으려고 간단하게 야식도 만들어놨는데. 맛있어요? 꿀볶이입니다. 떡볶이가 아니라. 여기. 아, 그림 좋아하세요? 환장하죠. 화가 누구 좋아하세요?
마티스랑 칸딘스키요. 전 데미안 호스트. 정말요? 네.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빠 집에 가자 빨리. 야, 니나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 않냐? 정말 엄지 최고. 한편 미수바 식사해. 지는 이따가 미세스 조랑 같이 먹을게요. 여기서 그냥 먹어. 오늘 아침 선보였던 부비부비로 이미 복자에게 반은 넘어온 듯한 안 회장. 아버님, 마음에 드세요? 이건 그닥인데 뭐 네 말대로 상품은 쓸만한 것 같아서 좀 두고 보려고. 나랑은 따로 얘기해. 사람이 주는 분위기가 너무 음험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복자의 행동에 이미 싸한 느낌을 받은 주민은 아진을 부추기게 되는데요. 웅기 아빠 사고 쳤을 때도 그날 이유 없이 등골에서 땀이 쫙쫙 났었다. 근데 저 여자 보는데 그래. 형님이 그러시면 뭐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숱한 시험 속에 답을 골라가며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다. 하지만 내 답은 번번이 틀린 답이었다. 이번 답은 반드시 정답이기를 바랬다. 이 마티스 성냥이었구만. 돌아가셨네. 지우 아빠의 마티스와 칸딘스키가 정답이길 바라듯이 미세스 조가 공들여 만든 이 얼린감이 나에겐 그날의 마티스와 칸딘스키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극세사예요, 이게. 10만 원. 아줌마, 나 껍데기 이름은 더 줘. 소주도 한 병. 여보세요? 이불 사러 사람을 보내지 뭐하러 직접 가? 그 중요한 걸 누구 손에 맡겨요? 아무튼 빨리 들어와. 기다리세요. 돼지 껍데기를 먹고 싶다더라고. 집에 냄새 풍긴다고 절대 못 먹는다고. 이게 콜라겐이 많이 함유돼가지고요 피부에 좋아요. 젊은 남청네들 하는 건 다 하셔야죠. 벌써 안 회장 마음의 봉인을 해제시켜버린 그녀. 박복자 씨. 동서한테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이불을 바꿨더니 정말 잘 잤어. 회장님. 다음날 아진이 해고 통지를 하러 왔을 땐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넌 사람 보는 눈화는 정확하다. 재석인 꽝이지만.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본 부자들에게서 보이는 간악함이 없어서였다. 내가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였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름처럼 우아한 우아진의 고급진 아우라. 사실 아진은 오래전부터 복자의 롤모델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었죠. 아진이 미술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성공한 20세기 최고의 화가 마티스라면 복자는 마티스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추상효화의 선구자 칸딘스키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죠.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최고의 궁합이란 게 있다. 한편 안 회장의 병안으로 어쩔 수 없이 대성펄프는 둘째 아들 재석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소비자들이 무형광, 형광인지 그런 거 안 따져요. 이 두루마리 휴지를 단가를 높여가면서 무형광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요즘 소비자들 똑똑합니다, 전무님. 휴지를 하얗게 만드는 형광 증백제에 발암물질이 있다. 누가 형광등에 휴지 대보고 형광물질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삽니까? 우린 그냥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키워놓은 회사를 말아먹고 있는 중이었죠. 아유, 그냥 싼 휴지를 공급하는 게 우리 할 일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저 티슈각 디자인 좀 바꾸면 어떨까요? 단지 질을 높이는 데 쓸 돈을 첫눈에 반한 윤성이를 밀어주는 데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화가 작품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팝아트. 그녀를 보기 위해 미술 수업하는 딸 시우 역시 자진해서 데리러 가게 되죠. 아니 넌 아빠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행했던 음악을 듣고 그래? 애늙은이처럼. 인생이 그렇잖아.
신한테 계속 배신당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혼자고. 10살이면 10살답게 10살이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어리다고 그걸 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봐버리면 엄마가 늘 하는 말처럼 총체적 난국이지. 야, 그냥 그 명랑만은 뭐 이런 거 보면서 넌 수준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 넌. 이런 생각 없게 만드는 음악 듣고 얼마나 좋아. 중세 시대 독재자들이 쓰던 방법이지. 문화 부흥을 시켜서 국민들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10살짜리 딸 시우와 말이 안 통할 정도의 수준이 바로 이 대성펄프 전무의 수준. 쟤는 뭔가 부담스러워 내 자식이 좀. 나 그 아줌마한테 인사하러 가 출근 전에. 그럴 필요 없어. 내보낼 거야. 야, 너 그 아줌마를 뭐 밀당하니? 내가 인사하러 가려고 하면 내보는데. 형님이 너무 싫어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이번 달로 해결할 테니까 2층에서 들려오는 박복자의 목소리. 갚는다니까. 갚는다고요. 연체된 이자까지 다 갚는다니까. 더욱 소름인 것은 그녀가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한다는 사실이었죠. 바로 안 회장에게로 가 일러 바치려 하지만 아버님, 이분 회장님, 오늘 운동 치료 있으시죠? 선수 쳐버리는 복자. 저 김 기사님한테 전화 좀 넣어주세요.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고향은 충청도지만 서울 생활이 오래돼서요. 서울말, 고향말이 좀 자유로워요. 이 말이 더 듣기 좋으세요?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죠. 에휴, 아마니요. 지도 이게 훨씬 더 편해요. 너 뭐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내친김의 아내장과 데이트까지 나가게 되죠. 예전에는 여기서 신앙송도회다고 그랬는데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는 불은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 김소월 씨지.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 뭐야. 그래서 친구 녀석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몰래 훔쳐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고등학생인 척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책을 우연히 봤는데 그 시가 그렇게 좋은 거야. 미스박, 너무 애쓰지 마. 고등학생인 척하지 말라고. 그냥 하던 대로 고향말 해. 복자는 자신의 처지와도 같은 안 회장의 어려웠던 과거를 들으며 사뭇 미안한 마음까지 들게 되는데요. 안 회장에 대한 내 마음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다. 날 좋아해주는 그 마음에 눈물이 맺힐 뻔도 했다. 오늘 참 고마웠어. 안 회장을 벗겨먹으려 이곳에 들어온 복자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녀 역시 거짓이 아닌 진심을 다해 안 회장을 대하게 되죠. 금방이라도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회장님, 우리 춤춰요. 춤? 안 회장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아진. 이렇게 복자를 해고하는 일은 또다시 미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겉으로 보기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강남 사모님들에게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름들이 있기 마련이었는데요. 원장님 수술 중이셔? 이건 원장님 수술 끝나면 챙겨드려. 아침에 갑자기 뜬금없이 식혜 타령을 하시더라고. 난 원장님께 문자 드려야겠다. 수시로 내 언니 오경이를 만나러 가는 장 원장 때문에 병원에 사모님 왔다 가셨어요. 식혜두고 가셨어요. 원장님 수수로 드시라고. 직원들만 죽을 맛이었었죠. 남편 바람나면 동네 사람들 다 알아도 부인은 모른다더니. 우리 사모님이 딱 그런 상황.
사실 오경이는 김봉식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거지 같은 게! 아우 이 사이코 새끼! 그로 인해 따뜻한 성격을 가진 장 원장에게서 위안을 찾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애라니까 당신한테 고맙다 카더라. 아무리 그래도 밥 차려주는 부인 앞에서 애인 얘기는 하지 말죠. 이런 재벌가 사모님 뒷이야기들을 자신의 프라이빗 비서 진희를 통해 익히 들어왔던 아진. 아예 자기 세컨한테 집이랑 차도 사주고 집에 드나든데요? 어머, 정말? 우리 남편 무식하고 헛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우리 남편 같은 남자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진은 재성만큼은 절대 아닐 거라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미스 박, 네. 복자야. 이제 복자가 이뻐 죽겠는 안 회장. 가지고 싶은 게 뭐야? 제일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는데요. 왜 없어? 있기는 한데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부쩍 당기는 가방. 아, 나 귀 어두운 거 알면서 그 큰 소리로 말 안 해? 가방이요. 가방. 옷도 사고 구두도 사. 아이고, 아니요. 내 말 들어. 안 회장의 허락으로 복자는 난생 처음 명품관이라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감히 제대로 구경도 못 해본 물건들에 눈이 휘둥그레진 복자. 회장님께서 제일 비싼 걸로 사라고 하셨어요. 금덩이라도 들은 듯 고이 어깨에 메고 나온 빨간색 명품 가방. 화장실. 네. 그녀에게 이 가방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이라도 한 듯 느껴졌죠. 꼴 같지 않은 간병인에게 고가의 명품을 사준 게 어처구니가 없는 주미. 너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내버려둘 줄 알아? 너같이 천한 게 이런 게 가닿기나 하니? 넌 그냥 이 집 하녀야. 우리 시아버지 간병인. 알아? 하지만 주미가 이럴수록 상류층으로 올라가야겠다는 복자의 욕망은 더욱 강렬해질 뿐이었습니다. 안 회장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복자. 가출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당장 내려와. 다른 사람 빠른 시일 내에 구하겠습니다. 애미 네가 내보냈지? 복자의 예상대로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고 마는데요.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 제가 책임지고 꼭 모시고 올게요, 아버님. 복자를 내쫓기는커녕 사정사정에 데리고 와야 할 지경이 되고만 이들. 내가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다.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 얹혀갈까 하는 자식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사실 복자의 수더분한 말투와 정성어린 손길은 안 회장이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한 쉼터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아버님이 찾으세요.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실종 신고하실지도 몰라요. 실종 신고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랑 구두, 가방이랑 완전 세트 같네. 저 이런 액세서리 만든 거 무지 많은데 원하시는 거 드릴게요. 진짜요? 네. 역시 복자가 동경하던 아지는 자기를 개무시하는 주미와는 수준 자체가 남달랐죠. 아줌마, 집에 들어가세요. 아버님이 우셨어요. 안 가시면 제가 끌고 갈 겁니다. 거기다 복자가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아진. 저보다 아줌마가 더 어울려서 그래요. 가지세요. 서울말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잘하죠?
회장님. 결국 복자는 못 이기는 척 안 회장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왔어? 나도 모르겠다 이제. 어디서 잤어? 모텔이요. 여기서 나가면 살 집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보증금 빼가지고 빚 갚았어요. 빚이 얼마나 돼? 1년 꼬박하면 갚아요. 내가 갚아줄게. 됐어요, 회장님. 아, 죽으면 저 돈 다 싸질머지고 할 것도 아니고. 빚이 얼마나 돼? 그러니까 복지 아줌마가 우리 집 청소를 일주일에 2번 하라 그랬단 말이죠. 안 회장을 등에 업고 그녀는 결국 건넘는 짓을 하게 되는데요. 아, 그거요. 별채는 따로 도우미가 없는 것 같길래. 뭐든지 저 아니면 형님하고 의논하고 결정해 주세요. 주미의 경고도 있겠다. 아지는 그녀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게 되죠. 앞으로는 뭐든지 형님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아진에게 한 소리 들은 복자는 수미에게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든 큰 사모님한테 허락 맡으라네요. 우선 난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짐 빼고 출퇴근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지만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집은 좀 평수가 있어야겠죠? 요 정도로 기가 꺾일 복자가 아니었죠. 무슨 말이야? 지금 저 혼자 나가란 말씀이세요? 아버님 뒤로 넘어가는 게 목적이세요? 씨도 안 먹히는 힘없는 집안 2인자에게 드디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네가 쫓겨나. 그리고 더욱 과감하게 안 회장을 휘어잡게 되는데 한편 안 회장의 남봉꾼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채석. 그냥 우리 여기서 멈춰요. 아니 요즘 세상에 그게 뭐 대수라고 임자 가정 쌍팔년 고리장 얘기를 하십니까? 안 들키게 잘하겠습니다. 우아진 생각보다 단순해요. 걔가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제가 용이 지도하게 잘할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오늘 등심 맛있네. 결국 바람 피고 싶은 남자에서 바람 피는 남자가 돼버린 채석. 새벽부터 어디 갔어? 진짜 많은 사람이. 오늘부터 채석은 체력 단련을 위해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는데요. 당신 어디 갔었어? 운동, 무슨 운동? 자전거. 아침 먹고 가. 집에서 먹을게. 아진이 화내. 그 운동이 바로 이 운동. 아침 안 줘? 씻고 나와. 준비할게. 뭐? 형님 말이 맞았어. 아니 아버지가 여자를 안고 자면 응? 그게 아니, 목적 달성이 돼? 밤에 아버지 수발 들은 걸 치고 시간 외에 근무수당 쳐서 월급 좀 올려주고. 그 아줌마가 원하는 게 그깟 시간 외 근무수당이겠니? 그러면 설마 아버지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일까 봐? 늘 그런 식으로 몸바쳐 일했어요? 안 회장과 한 입을 덮고 잔 사이가 된 복자. 어디 감히 밤에 침대 시중까지 들어? 그런다고 아버님이 당신한테 곡간키라도 줄까 봐? 큰 사모님은 남자랑 하룻밤 자면 남자가 후려져요. 근데 왜 남자 맴 하나 못 치르고 여태 이러고 사셨슈? 이게 지금 뭐한겨?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거 폭행죄로 걸면 걸리는 거 아시죠? 지가 쫓겨나기 전에 먼저 그 짝이 깜빵 갈 수 있어요. 이제 어이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 맞다나 곡간기를 내줘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제가 왜 보자고 하는지 아시죠? 회장님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옆에서 자기 잘 때까지만 좀 있어달라고 하셔서. 그게 사실이라 해도 아주머니 아주 큰 잘못을 하신 거예요. 암만요. 해고 사유예요. 충분한. 한 번만 기회를 주셔요, 작은 사모님. 실수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선 지키세요.
그러죠. 유예하겠습니다. 유예? 아주머님 해고 유예하겠다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아지는 안 회장을 위해서라도 복자를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하지만 박복자 씨 이력서 너 메일로 왔었지? 네. 그거 나한테 다시 한번 보내줄래? 네. 아무래도 찜찜한 아지는 비밀리에 그녀의 뒤를 캐보기로 하죠. 혹시 사람 뒷조사 같은 거 주민번호랑 이름 알려주세요. 720813 네. 이번 시즌은 깔끔하고 모던한 컨셉으로 갈게요. DC는 지난번 홍 작가 전시회 때 공수한 색동전 작품으로 다 교체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버님 방 베드 토퍼는 다 이걸로 하고요. 침대 시트는 이걸로 교체하세요. 예. 아차, 오늘 풍숙정 가는 날이죠? 네. 이거 식혜 냉장고에 좀 넣어주세요. 네. 이곳은 유기농 재료만을 써 반찬을 만드는 회원제 반찬집 풍숙정이다. 이 풍숙정은 재벌들과만 거래하는 회원제 반찬집이었는데요. 이곳은 음식도 음식이었지만 상류층 집안의 뒷소문들이 오가는 이야기 맛집이기도 했었죠. 남자 후려보지도 못한 주제에 어디 남자 후련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어머. 아니 그럼 회장님은 진짜 잔 거야? 잤다니까. 이제 간병인 수준을 넘어선 복자. 저런 고행이 키우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알콩달콩 사는 게 지 소원이었어요. 오늘은 오비서님 말고 지랑 같이 운동치료 가요. 그래. 조 여사님, 지는 오늘 회장님 모시고 운동치료 갈 테니까 우리 회장님 방 커트는 조 여사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따가 그 2층 청소하실 때 지방을 냅두세요. 오랫동안 안씨 집안의 집사였던 미세스 조를 자기 아랫사람 부리듯 부리기 시작하죠. 그 2층 청소하실 때 지방을 냅두세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나니 더 궁금해지는 게 사람의 심리. 조 여사는 복자의 방에서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물건이 뭔 줄 알아? 안 봐야 할 뭔가를 봐버린 눈과 그걸 발설한 새치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유예해줄게요. 지켜볼 테니까. 이제 복자는 안 회장과 운동 치료를 가게 되는데요. 오케이. 올라올 때 쭉. 이렇게 복자가 안 회장의 치료를 밀어붙이는 데 다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유, 그만하셔요. 근육 놀라웠어요. 같은 시각 무라카미 다카시 제프 건수도 처음부터 인정받은 건 아니니까. 그럼요. 마르셀 듀샹도 그렇죠. 소변기를 예술로 만든 건 듀샹이 아니죠. 그를 발굴해낸 마케터들이지. 자기가 추천한 윤성희 작품이 뒤창의 소변기 정도의 파격이야? 절대요. 아주 노멀해요. 작품과 숨은 인재를 알아보는 아진의 감탄할 만한 능력에 하원 갤러리 대표 진경은 그녀를 동생처럼 아끼고 있었는데요. 채광을 다이렉트로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아티스트가 색감을 이렇게 다운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화가 성희의 그림 역시 그녀의 실력 때문이 아닌 아진의 부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상태였었죠. 안 회장은 작은 며느리 덕에 회사 이렇게 큰 거 아니? 일개 영세한 휴지 회사를 대성펄프로 키워준 게 누군지 알고 있어? 다 형님 덕분이에요. 윤 작가도 너 봐서 작품 거는 거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 안목 믿으시잖아요. 믿다 뿐이니. 이 작품 제목이 뭐야? 그거 대성펄프의 성공을 축배하는 그래서 축배? 하지만 은혜도 모르고 아진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성희와 재석. 그때 말씀하신 정력 강해지는 약 부탁합니다. 얼마 전 들었던 정력 강화제까지 장 원장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와이프한테 쓸 거 아니지? 당연하지. 아무쪼록 건tul 빌어. 덕분에. 좀 빨리 양재동. 앞으로 나 뭐라고 입력할 거야? 윤 사장? 말도 안 돼. 그렇게 무리하시지 말라니까요. 한편 아내장의 운동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복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아, 갚는다 하잖아요. 빚쟁이야? 빚이 얼마야? 지가 알아서 해요. 사람 실없이 만들래? 내가 갚아준다고 했잖아. 당장 전화 넣어. 이제 부르는 게 값인 그녀의 빚. 이쪽 말이야 이쪽. 좀 쳐야 되겠어. 많이 나와 있어. 이 은혜 제가 죽어서도 안 잊겠어요. 이 몸뚱아리 바쳐서 회장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왜 오바야? 그깟 푼돈 가지고. 몰라요. 일단 급한 대로 은행 재무 관련 정보랑 간단한 경찰 정보예요. 얼마 후 아지는 복자의 충격적 과거에 대해 드디어 알게 됩니다. 사기 횡령 전과가 있던데요. 7년 전에. 이제는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복자의 엄청난 과거. 아주머니, 나가주셔야겠어요. 사기 횡령으로 전과 기록이 있으시더군요. 내일 당장 나가주세요. 회장님이 집빚을 갚아주셨구먼요. 회장님이 집빚 갚아주시자마자 지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시겠어요. 회장님 생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이 동한 아지는 아내장의 생일 때까지만 시간을 주기로 하죠. 감사해요. 자신의 약속대로 그녀는 아내장과 마지막 데이트를 준비 중인 듯 보였죠. 아유, 우리 회장님 꼭 티파니에서 아침을 거기 나오는 배우랑 영락없이 닮았네. 오늘 우리 밖에서 실컷 놀자. 아유, 말이라고요. 콧구멍이 시커매지도록 놀아요. 사고 싶어? 아유, 아니에요, 회장님. 김 기사 차 세워. 이 옷 입어봐. 뭔 소리대요, 회장님. 안 회장은 그날 복자가 키우고 싶어 했던 고양이까지 사주게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오셨어요? 고양이 뭐야? 마침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주미. 뭐예요, 이 고양이? 회장님이 그냥 사서 덥석 앵겨주시는 통이. 형님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아시는 아버님이. 그럴 리가요. 아주머니 나가실 때 이 고양이 데리고 나가실 건가요? 그래야죠. 알았어요, 그럼. 당분간 고양이 1층에 못 내려오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아지는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며칠만 더 참아보기로 하죠. 나간다고 약속은 했지만 당연히 나갈 생각이 없는 복자. 아줌마. 더 이상 질척대지 마. 그녀는 이제 기울은 판을 뒤집을 획기적인 작전을 짜야만 하는데. 오빠 진짜야? 차기옥의 남편 장원장은 오경이에게 재석의 불륜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쁜 와이프 두고도 바람을 피우는구나 남자들은. 이거 비밀인데 지우 아빠 바람 펴요. 뭐? 장 원장님한테 약 받아갔대요. 오경이는 김효주에게, 지우 엄마도 알아요? 김효주는 차기옥에게까지 이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윤지 엄마한테 들었는데 장 원장님한테 지우 아빠가 약 얻어갔다고. 결국 브런치 모임 멤버들 사이에 돌고 돌아 당사자인 아진만 빼고 모두 다 알게 되죠.
그런 줄도 모르고 손수 디자인한 옷과 가방까지 선물하는 아진. 대충 눈대중 한 거라. 한번 입어보세요. 가방은 옷이랑 어울리는 걸로 만들었어요. 지우 미술상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신세진 게 얼만데. 양심이 있기나 한 건지 아진에게 선물 받은 옷을 입고 재석을 만나러 간 성희. 우리 회사 커버 사판 그려주는 화가님. 아, 그래. 이렇게 연락도 없이 회사에 불 쓰고 오고 그러면 어떡해? 이 작업 중에 갑자기 자기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지하층에서 앉아서 감사를. 스틸린 선물만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자기 남편 어저께 청담동 테이크투에서 봤다? 어떤 여자랑 있던데? 여자요? 바람난 거 아니야? 워낙 산만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칠칠맞은데. 우리 남편은 오히려 결벽증이라 바람 절대 못 펴. 여보세요? 저기요, 제 문자 못 보셨어요?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이봐, 당신 누구야? 도대체 그게 무슨...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차기옥은 남편의 병원에 불시에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원장님 수술 중이셔? 네. 언제 들어가셨어? 지금 마취 중이라 끝나시려면 멀었는데. 수술 끝나시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그나마 마트 가서 장 좀 볼게. 네. 아,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병원 좀 불륜 커버까지 내가 해야 돼. 직원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뭐야 이거? 집사람 병원에 와야 돼. 뭐? 빨리 좀 해. 이런 사태를 예상해 철저히 준비한 소품들과 순발력으로 장 원장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웬일이야? 고생이 많네? 고생. 네, 무슨 일이야? 대성펄프 안전무 당신한테 약 받아갔어? 어, 그 얘기를 왜 윤지 엄마한테 했어? 윤지 엄마가 얼마 전에 보톡스 맞으러 왔었어. 그 엄마가 환자도 소개시켜주고 고맙잖아. 얘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 나왔어. 안 그래도 후회 중이야. 그런 거구나. 아,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진짜. 아니 난 뭐 부부관계 개선용으로 준 거지. 다른 데 쓸 줄 알았나. 어쩜 좋아하지니. 지가 해나 염색 해드릴게요. 염색을 뭐하러? 금방 흰머리 올라올걸. 회장님, 남자여요. 조 여사님. 역시나 복자의 불길한 예감대로 일은 종잡을 수 없을 만치 커져만 가고 있었죠. 제가 그 사람 방 청소를 하다가 뭘 하나 본 게 있어요. 회장님이랑 집안 식구들 뒷조사 비슷한 거란 서류가 있었어요. 재산 같은 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사람 그냥 우연히 회장님 댁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하신 얘기 절대로 외부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그 집에 들어온 거잖아. 당연하지. 안 그럼 뒷조사를 왜 했겠어? 그 집 작은 사모님 골 아프겠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헬스장? 아이씨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시끄러 이 새끼야. 이게 어디서 사람 꽃뱀을 만들고 있지. 복자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아원 동기 구봉철까지 그녀의 속을 썩이고 있었는데요. 아니 헬스장 차리는데 몇 푼 든다고 그걸 못해. 둘째 며느리가 알았어. 나 깜빵 갔다 온 거. 어떻게 알았대? 아무튼 입 철썩거리지 말고 좀 찌그러져 있어. 응? 사실이냐? 네, 아버님. 조 여사에게들은 복자의 계략까지 싸잡아 안 회장에게 전하는 아진. 그럴 리가. 왜 빚을 갚아주셨어요? 혹시 그분 간병인 이상으로 생각하셨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아버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가 다 귀찮아.
나가 있어. 순식간에 싸늘해져 버린 안 회장의 태도. 회장님, 약 드세요. 아침 운동 가실래요? 됐어. 오늘 회사 나가. 벌써 나가셔요? 나가봐. 요걸로 하셔요. 그동안 복자를 너무나 아끼고 믿었기에 그의 쓰라린 배신감은 몇 곱절로 클 수밖에 없었죠. 또 만화네. 아니, 너 이 만화 그리는 사람이랑 사귀냐? 뭐 사귀긴 무슨. 뽀뽀한다고 다 사귀는 건가? 무슨 개소리야? 아버지, 저 그 아주머니요. 제가 얼굴로 한번 뵈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잤다면서요, 같이. 아유, 자고 나서 여자를 쳐내면 안 되죠, 남자가. 이 자식이 근데 인사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 아, 근데 내가 인사만 드리려고 하면 다들 못하게 하는 겁니까? 나가! 아, 왜 예술 작품을 집어던지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뭐냐 이게? 수채화 같은 고상한 그림을 놓지. 이 뭐야? 만화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만합니까? 팝아트계 최고의 작가가 될 화가. 큰아들, 민기 아빠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회장님이랑 의절하고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 다 해보셨잖아요. 회장에게 말이 들어간 것을 눈치챈 복자. 사실 뭐 우리 둘 다 남의 집이라는 건 같은 처지고. 입 닥쳐. 네가 그러니까 하류 인생을 면치 못하는 거야. 나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가. 그러니까 까불지 마. 거기다 그녀에게 성가신 걸림돌이 될 안 회장의 딸 재희까지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간병인 아줌마는? 얼굴 구경 좀 하자.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타입은 아닌데. 아빠! 아빠! 드디어 오늘은 복자의 마지막 날, 안 회장의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었죠. 지가 해나 염색해드리기로 했잖아요. 됐어. 해드릴게요. 생신 기념으로다. 됐다니까. 드릴 말씀도 있고요. 이제 복자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합니다. 딸이 있었어요. 근데 7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하는데 드는 돈이 당시 6천만 원이었어요. 애를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도소라는 데도 간 거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녀의 기막힌 사연. 그런 얘기를 참 어찌해요. 안 회장은 이런 복자에게 가련한 연민을 느끼며 마음속에 있던 노여움이 사그러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헐. 교양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음식을? 돼지 껍데기가 어때서? 음식에 무슨 교양을 따져? 대박. 아줌마 끝장이다. 아주머니, 앉으세요. 서 계시지 말고. 앉아? 그런데 그때 복자의 계획대로 천막은 무너지고 아무튼 큰올케 오반 알아줘야 돼. 아빠 생신날이 제삿날 될 뻔했잖아. 저 말뻔세. 안 회장을 구한 영웅이 되고만 그녀. 대신 몸을 확 날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 아주머니 나가야 돼요. 나도 내보내는데 찬성. 내보내지 마. 너희들도 봤지? 날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거. 아버님, 아무리 그러셔도 안 돼요. 그분 여기 둘 수 없어요. 거기다 오케이. 올라올 때 쭉. 그동안 복자가 피나게 준비했던
비장의 무기. 아빠. 보이지? 보여? 내가 서고 걸어. 안 회장이 스스로 서게 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식구들. 정가 좀 있으면 어때? 막말로 사기행령 정가는 내 친구도 있어. 정가가 있으면 어떠냐니. 정가자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줘야지. 사이가 전부 냉담하면 정가자는 어디다 발을 붙여? 어이가 없어서 진짜. 다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캐시 없어진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집안에 없어요. 내가 버렸어. 와였더라고요. 10살 때 입양됐다가 무슨 사냥인지 파양됐어요. 버림받은 고양이에게서 파양당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된 것 때문이었을까요? 복자는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주미의 아들 은규를 찾아가 똑같이 갚아주게 되는데 너 우기야! 저놈 봐.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오셨어요? 무슨 짓이냐고 묻잖아요! 은규야, 너 뭐야? 제 고양이 내쫓았길래 쥐도 내쫓았슈. 그만해요! 박복자! 멈춰 당신! 자식이 비 맞는 꼴을 봐야 지 기막지게 심정을 알 것 같아서 그랬어요! 큰 사모님은 말로는 안 통하니까요. 회장님, 옮겨 데리고 들어가 계세요. 없어! 제 말씀 들어주세요. 나가요. 이 집에서. 그때 다 젖었네. 복자를 찾아 병원에 갔던 회장이 집으로 돌아오고 왜 벌써 나왔어? 많이 아프지? 병원에 있는데 회장님 걱정이 딱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식구들이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든지 말든지 복자의 살랑거림은 다시 시작이 되죠. 보통 일이 아니네. 회장님! 다 됐어요! 아버님, 좋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모처럼 정말 잘 잤어. 정정 목욕을 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정체를 알아버린 아진. 약속대로 복자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치료비랑 보상금은 만족하실 만큼 넣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아진의 말조차 먹히지 않는 지경이 되고만 그녀. 지가 나가면 회장님 감당을 우찌하시려고 작은 사모님은 이러신대요. 우리 집에 대해 조사를 하셨다고요? 그 조사는 지한테 있어서 그냥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할 집이 어떤가, 내 고용주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를 그냥 알아본 것뿐이에요. 나가셔야 됩니다, 아주머니. 이 집에서. 정말 그걸 원하시면 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회장님한테 말씀 넣으셔요. 그래서 회장님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큰 소리 없이 나갈게요. 그럼 저 먼저 실례 좀 하겠어요? 이제 그런 건 미스박이 하지 말고 미세스 조시켜. 아유,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해. 작은 사모님한테 얘기했죠?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찍히는 짓 하면 그땐 무조건
쫓겨나요. 네. 내 방도 깨끗하게 청소 좀 부탁해요. 이제 복자는 이 집안 서열 2위에 맞먹는 파워를 가지게 되죠. 그 아줌마 진짜 웃긴다. 내가 지금 완전 멘붕이야. 천막은 왜 무너져서는. 왜 그때 딱 고양이가 식탁 밑을 기어가냐고. 펄떡 일어섰다니까요. 우리 회장님이. 전과자라고 하는데도 회장님은 그 여자가 좋단 거야? 단단히 빠졌어. 이게 말이야. 유독 맛있는 음식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결이라는 게 있어. 분명 그 여자만의 비결이 있을 거야. 이제 복자는 아주 대놓고 안 쪼인 행세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나 외출하니까 우리 캣 밥 좀 주세요. 예. 아줌마 어디가? 그렇게 뻗쳐 있고? 회장님 보행보조개 보러 가요. 오는 길에 나 집에서 막 입을 바지 하나만 사다 줘. 아무리 집에서 입을 바지여도 취향이 있는데 그런 거 지가 막 살 수 있간디요? 그냥 아무거나 사와. 다음 주에 가신다고 안 하셨어요? 아줌마가 이렇게 가열차게 직진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냥 아무 바지나 사와. 집에서 입으면 되니까.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구두. 미쳤어 우리 아빠. 혹시 둘이 잤어? 그건 아니지? 잤어요. 자, 잡아서 당기고 늘려도 본 상태로 들어오는 신축성 있는 바지가 2장에 10,000원, 2장에 10,000원. 자, 아가씨. 그중에 그 색깔이 제일 눈에 띄는 걸로다가 샀어요. 나 지금 먹이는 거지. 맥이다뇨? 심부름 시켰다고 나 먹이는 거잖아. 이게 일명 냉장고 바지인데 이거 한 번 입고 나면 다른 바지 못 입어요. 자, 그죠. 자. 그죠.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셔요? 미스박, 우리 같이 살까? 같이 살고 있잖요. 그렇게 말고 마누라 영감 이러면서. 회장님. 아내장에게서 드디어 그녀가 간절히 고대했던 말을 끄집어내는 데 성공한 복자. 이제 그녀의 고생에 종지부를 찍을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언니,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먹는 것만 찍었지. 찍지 마. 아내장의 생일날 뿌렸던 꿍꿍이가 탄로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안씨 집안 식구들을 긴급 소집시킨 아진. 하지만 아버님, 드릴 말씀 있어요. 나도 니들한테 할 말 있어. 더 충격적인 안 회장의 발표가 이어지고 조 여사님이랑 2층에 가 계실래요? 그럴 필요 없어.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다. 아버지! 이제 지질이 가난했던 지난날을 보상해줄 상류사회 입성이 바로 코앞까지 온 복자. 하지만 그녀가 감행했던 미친 짓 역시 밝혀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 그녀는 과연 아진을 닮은 칸딘스키가 될 수 있을까요?